줄여야 될 PT의 지방 성분. 첫 번째 글자를 했습니다. 글자 수를 줄여라. 두 번째 뭘까요? 네, 궁금하네요, 저도. 네,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현상을 보여드리는데 몇 개 이상 좀 들어보셨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대충 어떤 느낌, 감은 좀 오시나요? 예, 개념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고 나서 여러분 네 가지 개념에 대한 공통점. 현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다? 네, 굉장히 땡땡하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네,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오래 집중을 못하고 대신 정보 고속화 시대에 순발력 있게 적응은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자극에 인내심을 갖고 집중은 못한다. 이 팝콘 브레인도 요새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겐 광고하는 분들에겐 콘크리트 소비자라고 합니다. 웬만한 자극에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강의하는, 발표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 유명한 무료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봐도 컨텐츠당 강의 시간은 여기 나와 있죠? 네, 15분 내외입니다. 15분을 정점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15분을 크게 넘지 않는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졌으면 하네요.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분들의 발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참을 수 있는 한계는 15분이다 말씀드렸는데 15분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오를수록 더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 발표 시간은 발표하는 사람의 멘트에 달려있지 발표 내용, 문서의 양과는 크게 상관은 없죠. 발표하시는 분들 멘트를 보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짜투리, 그런 사족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슬라이드는 가격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라든지 오늘 드릴 말씀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블라블라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멘트, 이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청각적으로 중복시킬 필요는 없겠죠. 시각적으로 이미 딱 보고 있는 청중들은 오히려 그때 잠깐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유발할 뿐이죠. 자, 여러분도 발표하실 때 나중에 사전에 리허설 같은 걸 좀 해갖고 내가 발표는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사족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빼버려야지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씀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저러한 발표를 하는 사람보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분들은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땡땡땡 네 글자는 뭘까요? 초성은 알려드렸는데 자, 프레젠테이션이란 땡땡땡땡이다. 자, 공간 제약과 시간 제약을 감안해서 최대한 리허설과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공연 예술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발표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일 발표를 하는 거야 라는 거하고 내일 공연 예술을 하는 거다.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살려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떤 강의나 발표의 지속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집중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심리학에 공인된 실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자, 어떤 유명한 명강사도 그리고 어떤 개인기를 넣어도 10분이 지나면 사람의 뇌구조상 집중력은 서서히 떨어지면서 30분 근처에 오면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약간 흥미로운 부분 뭐 있죠? 30분을 지나면 또 급격하게 올라가요. 자, 우리 여기서 시작점은 뭘까요? 자, 30분까지 그 사이 한 20분 정도 기점에서 뭔가를 해줘야겠다. 일반적인 강의 말고 뭐 애니메이션을 좀 활용한다든지 영상 시청을 한다든지 뭐 모창, 액티비티, 퀴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저의 방책. 야, 이 기울는 각도를 좀 더 완만하게 해보는 그런 방편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Q&A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을 일깨우고 같이 소환해서 함께 뇌구조를 좀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업, Q&A만큼 좋은 게 없다 싶은 생각입니다. 자, 발표를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소요됐을 때 여러분 청중들을 바라볼 때 약간 좀 피곤해하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할 때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물론 사전에 계획된 질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잘 들어야 된다. 상대방 청중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듣는 거하고 잘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자의 무엇을 바라보기. 우리 신체 구조상 한 글자로 된 정답은 뭘까요? 네, 눈을 바라보기입니다. 눈을 마주쳐라, 맞춰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땡땡 하지 말기. 두 글자, 뭐 말기? 어떤 글자가 좀 적합할까요? 자, 청중의 질문을 하는 순간 끊지 말기 이렇게 되겠죠. 예, 이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내 답변이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끊지 않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발표 자리에서 발표하고 개별 질의응답을 받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서로 어색한 상황 경험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자, 질문이 지금 들어왔으니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저는 우선 이 사이에 답변 직전에 요약 및 되묻기라는 과정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러이러한데 의도하신 그 질문 성격과 맞습니까? 한번 되짚어 주는 거죠. 자, 이럴 때 발표자 저의 입장에서 이점은 뭡니까?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청중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한 말에 경청을 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존중받고 있다. 뭐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용성이 강하다.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계속 질의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발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중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것은 러브레터 쓴 다음에 겉봉에다가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이렇게 적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즉,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거,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하우를 각각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을 달고 나오는 질문이 있죠. 만일 A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럴 때 발표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세운 A라는 상황, 미처 자기가 고려해보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끼어들었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는 거죠. 그 A라는 상황은 이 질문자가 잘 아는 그런 전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피하고 싶은데요. 예. 자, 솔직하면서도 방어적인 자세가 괜찮겠죠? 예. 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는 가정을 A라는 상황으로 깔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A라는 가정 상황에서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을 전제로 지금 질문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선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잘못 A 속에 들어갔다가는 계속 가정의 연속에 휘말리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간혹 뒤에 나올 발표 내용을 미리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의 하나는 뒤에 그 내용 당연히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약간 뱉을 경우 같이 있는 청중이나 그 질문자는 느낌이 어때요? 이거 보니까 나를 좀 성급하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성급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네? 기분이 좋지 않겠죠. 자, 이럴 때는 조금 정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리 그 질문을 하시는 예리함, 존경스럽네요. 뒤에 이제 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릴게요. 라든지 조금 더 상냥하게, 그 부분 잠시 뒤에 다룰 예정인데요. 나중에 답변 다시 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툭 치고 나가면 괜찮겠죠? 예.
간혹 같이 참석한 상사분들이나 사장님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정말 궁금하지는 않으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스탠스가 있네요. 첫 번째는 확신이 있다면 맞서서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굳이 답변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는 걸 강추합니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서 넘어가는 거죠. 어우, 많이 알고 계시네요. 라든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저도 생각은 안 해봤지만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한번 전화 드려 볼게요. 어우, 오늘 좋은 포인트 지적하셨네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간혹 그 발표자를 애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느낌에는 첫 스탠스는 우선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죠? 네. 발표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의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어,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나중에 추가 자료 한번 보내드리도록 정성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자기는 모르겠다. 그냥 발을 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추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정성도 이렇게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공격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자의 유형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길어지면서 포인트는 또 이렇게 살리지 못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는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좀 싸해집니다. 기분 안 좋겠죠? 질문자도.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앞부분의 70%는 상당히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웜업을 시키는 멘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중간에 말씀 끊어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이게 사람들도 많고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질문 조금 요약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분량의 상당 부분을 기분 안 나쁘게 하는 쪽에 좀 배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PT상에 줄여야 될 지방 성분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뭘 줄여라? 네, 시간을 줄여라. 자, 시간. 아까 그림, 도표가 생각나시는 분 계실 텐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은 몇 분? 네, 서서히 떨어지는 시간과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죠? 네, 20분이 정답입니다. 그림 보시면 20분부터 이제 계곡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주어진 시간보다 15분이든 10분이든 좀 더 짧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무엇을 한번 활용해 봐라. 네, 청중도 한번 참여시키는 Q&A를 활용해 봐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어떤 입체적인 시각이 오나요?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일종의 내비게이션 장치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줄여야 될 지방 성분. 이제는 뭘 줄여야 될까?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줄여라. 마무리는 해야 되죠, 당연히. 이 마무리만 잘 해야 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평가는 높아지게 되겠죠.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발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참석자 왈, 신제품 성능 우수. 아니야, 가격 경쟁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마케팅 전략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참석자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전부 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 상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만약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모두 다 신제품 최대 포인트는 수명이 길다는 것. 이걸 충분히 활용하라. 뭐 이런 결론에 동일한 어,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한마디로 PT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의견이 나오게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부분에 있습니다. 마무리도 최대한 줄여야 될 지방 성분입니다. 마무리도 최대한 절제하라. 이 용어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요한 것도 다 버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남겨라. 이런 얘기를 생테주베리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더라도 입체적인 어떤 내비게이션 보일 수 있나요? 자, 여기 우측 상단의 맨 마지막에 박스가 쳐져 있죠. 자, 이런 장치를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보통 발표를 전체 마치고 나서 발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한 3분, 5분 이렇게 길어져요. 자, 이런 건 독이라는 얘기죠. 딱 한마디, 그 한마디로 마무리하라. 이를테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끝났고요. 자, 인사드리고 나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 블라블라블라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첨부해서 제가 오늘 드린 내용 중에 요약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시하는 내용은 3C였습니다. 또는 OK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길게 해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1분 또는 30초 이내로 마치고 끝내야지 그 부분이 인상에 오래 간다는 얘기죠. 자, 오늘 다이어트를 프레젠테이션에 붙여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총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PT 근육 늘려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나라는 주어나 목적어보다는 무슨 관점에서 계속 멘트를 치실 때 당신이라는 관점을 사용해라.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라.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활용하라? 와이파이를 활용하라. 그래서 뭐의 약자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What is in i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내용으로 내 자랑을 하지 말고요. 자, 두 번째 늘려야 될 PT 근육 뭐라 그랬죠? 본인이 항상 어디 있는지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경로 중간중간에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남은 부분은 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어떤 장치를 달아라 그랬죠. 내비게이션을 달아라. 그래서 입체화된 어떤 중간중간에 장치를 넣어라. 그건 멘트를 쳐도 좋고 아니면 페이지 상단, 우측 상단에 항상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을 달아도 좋고요. 지금 하는 이런 랩업도 항상 중간중간에 랩업을 하면 어때요? 그 랩업을 하는 순간 그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늘려야 될 PT 근육. 뭘 강조했죠? 네, 뭘 늘려라? 교감을 늘려라. 그래서 제가 스커트닉스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체험과 관련된 그런 느낌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 어떤 사례, 사람 이런 걸 여러 장치를 활용해서 발표물에 활용해라. 그러면 교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발표자와 청중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줄여야 될 것도 있다. 지방 성분 첫 번째 뭘 줄여야 된다고 그러죠? 아까 뭐 시간, 글자 이런 거 나왔죠? 첫 번째는 글자입니다. 최대한 글자 분량을 줄이고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건 이미지를 같이 섞으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굳이 뭔가 자기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고 조사했다 이런 걸 알리려면 발표 자료에서 빼서 참고 자료로 그리고 발표 자료는 주로 시각적인 부분 위주로 담아라 이렇게 이원화된 얘기를 했습니다. 글자와 더불어 줄여야 될 것도 생각나시는 거 있죠? 두 글자, 시간. 시간을 줄여라. 자, 시간은 줄일수록 less is more, less is better, 더 좋다 이거죠.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긴장감이 최대한 집중력이 좋은 시간대까지는 최대한 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은 Q&A를 써서 청중을 끌어들여서 한번 해라. 그런 얘기를 그 마무리는 한마디로 마지막 한마디로 간단하게 끝내라.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 뭐 이런 용어도 썼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매주 과제를 출석 체크 겸용으로 이제 제출하면서 제가 그 완성도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지금 15년째 마케팅 강의를 오프라인 쪽으로 작년까지 해왔는데 아주 잘하는 층 몇 명을 빼고 평균적인 전체적인 수준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는 지금 현재 수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살펴보니까 자기 주도하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시간에 집중력을 갖고 시청을 해서 그런지 수준들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강 형태로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별도의 과제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 마케터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고 역량이고 지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남에게 표출, 고객에게 이걸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한 시험 범위에 해당을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실 것을 유도합니다. 자, 어쨌든 과제라는 것은 일종의 출석 체크 용도로도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과제가 없는 대신 여러분이 시청을 했다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는 멘트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이 영상 마치면 이 유튜브에 공개 댓글에다가 간단한 편의적인 여러분의 감상 멘트와 학번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멘트와 가로치고 여러분의 학번 숫자만 넣어주시면 출석한 걸로 저는 간주합니다. 오늘 보고서 작성하는 법 그리고 이를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발표할 때 좀 참고 삼을만 하신가요? 네, 사실 마케팅 관심 있는 분뿐 아니라 이 모든 분들에게 이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경쟁사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실력과 콘텐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여러분의 실력과 콘텐츠에 대한 인식 수준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과 글로 상대방에게 여러분 가치를 높이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엊그제 저는 어떤 편지를 받고 굉장히 대확행,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으로 오늘따라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딴 때보다 목소리 좀 좋지 않나요? 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졸업생분이 편지를 올리셨네요. 네, 저한테 아마 인터넷 마케팅 과목을 들은 우리 졸업생분인데 지금 잘 나가시네요. 아우, 기분 너무 좋습니다. 고맙다는 제게 표시를 해주셨고, 아쉽게도 이분은 또 성적은 A+를 못 받았네요. 제 과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에 앞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 한마디가 정말 저에게 이 긴 장문과 더불어 마음에 아주 그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정말 중요한 STP 본격적으로 한번 더 열심히 성의 있게 강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